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생생활규정 안내 마지막 차시입니다. 마지막 차시의 주제는 학생자치법정 소환 및 징계 기준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은 우리 진흥고등학교의 하나 특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에 소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자치법정 활동은 학생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학생회 활동의 학생회 활동의 대표 활동입니다. 학생회 학생들이 여러 활동들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학생자치법정입니다. 학생회에서 이제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판사 역할을 하며, 자, 나머지 학생회 간부들은 이제 뭐 변호사, 그리고 검사, 그리고 배심원, 그리고 서기, 자,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자치법정 제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자치법정에 소환되느냐. 우선은 다음과 같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행위를 해서 적발이 되면 1회 적발되면은 우선 한 번의 경고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2회 적발 때부터 학생자치법정에 소환이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교육활동 중에 휴대폰을 사용을 했거나 벨소리가 나는 행위,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용을 했거나 또는 뭐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벨소리가 났을 때는 우선 1회 경고를 받습니다. 1회 경고. 자, 항상 누적 2회가 적발이 되면 자치법정에 소환됩니다. 핸드폰 사용 또는 벨소리가 나는 행위.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주도 학습 있죠. 그러니까 일명 야간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때 적발될 때는 자치법정 소환이 아니라 가정학습으로 대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학습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자율학습을 신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자율학습에 참여를 하죠. 하지만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때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학교에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가정학습으로 대체를 합니다. 아마 그것은 아마 이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며칠 동안 뭐 가정학습으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통보가 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점심 급식을 먹는데 당연히 한 줄로 서서 한 줄로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되겠죠. 자,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급식 질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했을 경우에 역시 자치법정 소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실내로 반입하는 행위, 여기서 실내라 함은 학교 건물 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건물 안으로 여러분들이 밖에서 구입을 한 그런 음식물, 밖이라 하면 뭐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하다가 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점에서 이렇게 음식물을, 과자나 뭐 기타 뭐 빵이나 이런 음식물을 사서 학교 건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섭취를 했을 경우, 또는 학교 건물 안으로 반입만 하는 경우에도 역시 자체법정 소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등하교시 무단횡단, 그리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그리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행위도 역시 소환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상습적인 욕설 그리고 상대방을 모함하는 그런 모욕하는 그런 모욕적인 언행 이런 것들은 사회 그 생활선도협의회 회부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데 역시 이런 욕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치법정 소환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선도협의회 회부 대상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실내화를 신는데 지금 학생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신을 수 있는 실내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실내화만 허용된 실내화만 학교에서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밖을 나갈 때는 학교 건물 밖을 나갈 때는 당연히 운동화로 갈아 신어야 되겠죠. 실외에서 실내화 또는 맨발로 돌아다니면 역시 이것도 자치법정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오면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학생증이나 명찰을 신청을 하게 될 것인데 우선 1학년 신입생 경우에는 학생증이 학교 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등교하게 되면 학생증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증명사진을 제출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명사진 말고 그 여러분들 증명사진 파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파일이 있으면 이것을 담임선생님에게 해주면 학생증 제작은 선생님이 어떤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파일로 주면은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복에는 자 명찰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교복이나 뭐 기타 뭐 체육복에도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명찰이나 학생증이 여러분들이 폐용을 하지 않는다 또는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학생증을 폐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자치법정 소환 대상에 해당됩니다. 명찰이나 학생증 둘 중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학생증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복에 명찰이 부착돼 있어야 되고 또는 명찰이 없다면 자 학생증이 여러분들이 목에 걸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학생들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침 뱉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매우 타인에게 뭐랄까요 좀 아주 비위생적이죠. 여러분들 침에 어떤 세균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중도덕 위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자치법정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좀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지 않거나 했을 경우에도 역시 자치법정에 소환이 되고 그리고 물론 이 학교에 이렇게 슬리퍼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슬리퍼에 해당되는 크록스 있죠. 이런 크록스를 신고 학교를 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역시 자치법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고 오지 않는다거나 학교 오는데 자 가방을 메고 오지 않는다거나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위반하는 학생 자치법정에 소환되는 그런 사안이 뭐냐면 학생증이나 명찰 이런 것들이 명찰이 부착되지 않거나 아니면 명찰이 없는데 이제 학생증을 폐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방 없이 학교를 오는 경우 그리고 교복을 입지 않은 경우 교복은 예를 들어서 상의는 사복을 입고 또 하의는 교복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상의는 교복을 입고 하의는 바지는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는 경우
또는 체육복을 입는 경우, 자 체육복을 입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 전부 다 교복을 자 교복 그 착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러니까 단정히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역시 자치법정에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리퍼나 크록스를 신고 오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학교를 슬리퍼 신고 슬리퍼나 크록스를 신고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가정에서 나왔을 경우에 학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교육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어디 회사를 출근한다고 했을 때 뭐 슬리퍼를 신고 가거나 그냥 추리닝을 입고 뭐 회사에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또한 뭐 음식점을 한 경우 한번 보십시오. 요리사들이 단정하게 모자를 쓰고 거기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쓰거나 그 다음에 침이 튀기지 않도록 어떤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거나 아니면 침이 튀기지 않는 그런 투명한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얼굴 주변에 가리는 그런 거 마스크 있죠? 이런 거를 쓴다거나 유니폼을 대부분 입죠. 은행에 가봐서도 알 겁니다. 은행에 갔을 때 또는 공공기관에 갔을 때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하지만 요즘엔 유니폼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단정하게 유니폼이 있는 경우라면 유니폼을 다 입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을 때는 여기는 공식적인 학교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왔을 때는 뭔가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기 위해서 단정히 해야지만이 학교에 와서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자치법정에 소환이 돼서 징계를 받았는데 또 재소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또 언제냐? 처음에는 누적 2회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자치법정에 소환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1회는 경고입니다. 근데 2회가 되면 누적 2회가 되면 자치법정에 소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치법정에 소환돼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은 추후에 1회만 이런 자치법정 징계에 해당되는 사안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1회만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자치법정에 재소환됩니다. 그리고 처음 여러분들이 소환돼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보다 가중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겠죠. 왜 가중 그런 징계를 받는지. 자, 자치법 제3조에 보면 자치법정 내 징계 부여가 있습니다. 자치법정은 보통 교내 청소 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교내 청소 봉사 활동. 점심 시간 여기 또 빠졌네요. 이제 아침 시간도 되고 아침 점심 시간 교내 청소 봉사 활동 또는 피켓 봉사 활동을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학교 생활 규정을 잘 지키자 또는 뭐 여러 가지 피켓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는 학교 폭력도 있고 뭐 흡연하지 말자 그리고 학교 생활 규정을 잘 지키자 인사 잘하자 등등 많은 내용의 피켓이 있습니다. 이런 피켓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청소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는 급식실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피켓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켓 운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생활교육부 선생님과 산행을 하면서 또 자연보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보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보호 활동이나 뭐 산행, 쓰레기 줍기 이 정도 되겠죠. 아니면 거기서 또 피켓 봉사 활동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피켓 봉사 활동.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징계 받을 때는 또 이제 봉사 활동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선생님이 봉사 활동 일지를
봉사활동 일지를 나눠주는데 이 봉사활동 일지에는 여러분들이 징계받은 예를 들어서 징계를 5일을 받았다. 그러면 아침 점심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 아침 봉사활동 점심 봉사활동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의 생활교육부 선생님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하는 게 더 있는데 또 명심보감 쓰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예를 들어서 징계를 뭐 2일 받았다 그러면 2장의 명심보감을 쓰고 또는 뭐 3일 받으면은 그에 비례해서 똑같이 3장의 명심보감을 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안 나왔는데 명심보감 쓰기가 있고 핫식스가 있습니다. 핫식스 역시 핫식스 일지가 나가게 될 겁니다. 핫식스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교시부터 우리 학교는 7교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 6시간을 여러분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선생님 저 핫식스 대상자입니다 라고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아주 열심히 졸지 않고 수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교과 선생님께서 핫식스 일지에 여러분들 서명을 해주게 될 겁니다. 만약에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졸거나 그러면 교과 선생님이 서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6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총 7교시 중에 6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반드시 정해진 봉사활동만큼 핫식스에 서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핫식스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일의 봉사활동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3일 동안 핫식스를 여러분들이 채워야 됩니다. 서명을. 그런데 예를 들면 자 5월 18일부터 선생님이 그주 한 5월 23일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5일 안에 이 3일에 해당되는 핫식스를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뭐 2, 3일은 뭐 2일은 실패를 했다 해도 아직 3번이 남았죠. 2일이 실패했다 하여도 아직 3일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핫식스 용지에다가 일지에 서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봉사활동 일지에 서명을 받고 그리고 명심보감을 쓰고 그리고 봉사활동 일지 뒷면에 보면은 반성문을 쓰는 그런 또 란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봉사활동 일지 아래 보면은 반성문을 쓰는 이런 란이 있습니다. 자 일지에 서명을 받고 반성문 쓰고 명심보감 쓰고 그리고 핫식스까지 채우고 굉장히 많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봉사활동 일지에 아침 점심으로 봉사활동을 한 이후에 생활교육부의 선생님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자 이게 다 끝났다라고 하면 봉사활동 일지 아래 보면 여기에 반성문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고 자 그리고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자 명심보감을 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핫식스 용지가 있습니다. 자 핫식스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하나의 서명입니다. 그냥 확인입니다. 확인. 나는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라는 확인서입니다. 자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중 6시간을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봉사활동 기간만큼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제출일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경고를 받습니다. 자, 경고를 받는데 경고가 경고 2회까지 받고 3회가 된다라고 하면 생활선도협의회 회부가 됩니다. 자,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생활 규정을 잘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험상 한번 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오면 다시는 정말 학교 생활 잘 해야 되겠다, 생활 규정 잘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조 핸드폰 및 전자기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스마트폰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 활동 중에 휴대폰을 사용을 했거나 벨소리만 울려도 역시 이것을 누가 기록해서 자치법정에 2회가 된다. 최초 뭐 2회 적발이 됐다. 그러면 자치법정에 소환이 되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자, 적발이 되면 2일에서 5일 뭐 봉사활동을 받고, 자, 그리고 자율학습 중에 사용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 위반부터는 학부모에게 연락이 갑니다. 처음 위반했을 때는 단지 이제 경고만 하고, 자,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학부모에게 연락이 가고,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위반 다음 날부터 3일간 가정학습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위반했을 때는 5일간 가정학습으로 대체하고, 네 번째 위반했을 때 네 번째 이상은 10일 이상 가정학습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내교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도 방법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이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 또는 음악을 듣는 경우, 또는 핸드폰 뭐 소리가 들리는 경우, 뭐 벨 소리라든가 뭐 진동 소리가 울리는 경우, 자, 이런 것들도 다 지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시간은 청소 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교육 활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교 전까지. 자, 그리고 모든 교사는 학교에 있는 이제 모든 선생님들은 이와 같은 핸드폰 및 이런 전자기기 사용 규정에 대해서 다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지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차시 생활규정 안내 마지막 차시 학생 자치법정 소환 및 징계 기준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좀 몇 가지 좀 빠뜨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홈페이지에 학생 활동의 학생 생활 규정을 업로드했으니까 해놨다고 했었죠. 첫 번째 시간에 반드시 읽어보고 숙지 바랍니다. 이 법을 알아야지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뭐 나는 이건지 몰랐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읽어보고 등교 전까지 반드시 숙지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